자,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법 구조, 항상 특별법 늘 시간이 쪼달리다 보니까, 그죠? 제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법 5개 있잖아요. 그죠? 오늘 프린트, 그죠?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천생 특허인데, 계속 이제 내줄 거다, 이게. 예, 앞으로. 와. 합격시키려고. 합격시켜야죠. 왜 또 감동합니까? 합격시켜야죠. 맞잖아요. 보면 좋다. 요런 거 알짜배기 많다. 이제부터 계속 진짜로 나가는 거지. 근데 학원 안 오면 안 주는 거지, 뭐. 복사하면, 저작권으로 해가 축사하려는 거지. 자, 근데, 거기, 여러분 한번 보면 주택 쭉 있고 상가 한번 보죠. 주택은 여러분 늘 많이 하니까 그죠. 이 상가부터 한번 보면 여러분 상가에서 여러분 그죠. 상가는 여러분 상한 한도 있잖아. 상한 한도 무슨 한도? 상한 한도 있잖아요. 이거 뭐도 산입한다? 월세 산입해가지고 무슨 한도? 상한 한도 이하라야 이게.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얼마? 지금 현재는 얼마? 6억 1천. 수도권 얼마? 5. 광역시 얼마? 3억 9천. 얼마? 3억 9천. 39, 27 이렇게 간다. 금방 뭐랬노? 3억 9천. 기타 도시 얼마? 2억 7천. 이렇게 한데 민법에서는 숫자 이거 안 나온다. 안 나오고 민법은 항상 나오면 서울만 나온다. 서울 기준 얼마? 6억 1천 이하. 일대 이게 뭐 때 필요하노? 응? 어떨 때 이거 하나 어떨 때 왜 이게 하냐 이 말이지. 등기 안 하고 금방 뭐랬노? 등기 안 하고 인도 무슨 자 등록? 인도 사업자 등록하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으면은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기 위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지. 이 이하가 돼야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무슨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게 받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거 초과하면 어떻게 되노? 이 초과 초과하면 어째 되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끝순위로 가는 거야. 채권, 그냥 채권. 무슨 진할로 가는 거지? 오리지널. 이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무슨 시에, 경매시에 무슨 변제 받기 위해서 우선 뭐 없이, 등기 없이, 무슨 변제, 우선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권자,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얼마 이하라야? 6억 천 이하라야.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하고, 그럼 이거 초과하면은 무슨 채권으로 떨어진다? 일반 채권. 무슨 순위로? 끝순위. 그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또 상가가, 그 다음에 만약에 무슨금 안 주면, 보증금 안 주면, 됐습니까?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이사 가면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하고 있어도 신경 끊고 있어도 배당받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안에 쭉 있는 거는 요거 이하라 했는데 요거 초과하면은 상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진할? 오리지널 채권으로서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상가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그럼 상가에서 요 6억 천을 초과해도 상가에 있는 규정이 적용. 원래는 6억 천 하면은 상가 적용 안 하거든. 안 하고 무슨 진할? 오리지널 채권이고. 그럼 자기가 보호받으려면 자기가 별도로 무슨 건 등기하든지 전세권 등기하든지 임차인이 자기가 알아서 임대인하고 계약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말해서 국가가 얼마 6억 천 초과하는 것은 됐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고가 임차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고가 임차인은 누가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해라. 법이 보호하지 않고 무슨 자치? 사적. 그럼 6억 천 이하가 되면은 누가?
좀 영세라고 보는 거지. 누가 그래서 국가가 특별법을 가지고 뭐한다 보호한다 이러면. 근데 6억 천을 초과해도 상가 적용하는 거 5개. 그거 짱 시험 문제 나온다. 5개. 몇 개? 5개. 꼭 기억한다. 무슨 역? 대항력.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그러면 만약에 보증금이 7억일지라도 일단은 인도 무슨자 등록되어 있으면,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원래는 그러면 오리지널은 만약에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무슨 건, 전세권이나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그치? 근데 요거는 6억 천을 초과해도 인도 무슨자 등록,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 무슨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5년, 그 다음에 권리금, 그 다음에 몇기 연체, 3기 연체 해지규정, 표준계약서, 요거 5개는 보증금이 얼마를 초과해도 서울을 기준으로 얼마? 6억 천, 즉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짱짱.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차?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무슨 차? 전대차 적용하는 거. 그 4개. 5개 4개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다. 요거 요 상가에서 딱 1개 내는데 요런 거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택상가, 특히 주택상가는 여러분 1개 내는데 막 시간은 많이 걸려도 1개 내거든. 1개 내는데 전체적인 기본 지식만, 그러니까 학원에서 배운 기본적 지식만 갖추고 있으면 주택상가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법 포기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러분이 이제 쭉 배웠던 걸 가지고 풀면 되고, 이제 요런 거는 잘 낸다. 그럼 전대차에도 적용하는 거 몇기 연체, 3기 연체, 계약갱신 요구. 무슨 요구? 계약갱신 요구. 정액제한. 정액제한은 1년 몇 퍼센트 빨리? 몇 퍼센트? 5%다. 옛날 그 작년까지는 9%였는데 주택도 5%, 상가도 몇 퍼센트? 5%. 그 다음에 보증금 월 차임 전환 시 이율 제한. 기준금리 몇 배? 4.5배 이하와 연 12% 중에 큰 거 적은 거, 그지?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계약을 포함한 몇 년? 5년. 지금 막 이제 올해부터 잘못하면은 9월달에 그죠? 정기국회 때 개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다. 그럼 10년으로 뭐 하자, 8년으로 지금 막 국회 자기들 다투고 있는데 지금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몇 년? 5년. 그 다음에 아까 전차인도 이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의를 얻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는 직접 안 되고 임대를 뭐하여? 대위해서, 그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도 아까 차임 제한 차임 제한 몇 퍼센트? 5%, 그지?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주로 상가에서 내는 거,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꼭 기억해야 된다. 주로 8개는 주로 무슨 반? 위반. 하거나, 그럼 중과실로 파손,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 그런 단어, 그런 거 챙겨놔야 된다. 무슨 과실로 파손? 그냥 과실로 파손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고, 무슨 과실로? 중과실로 파손 또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일부 철거하면 안 되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그런 단어 이런 거 기억해야 되게. 그럼 쌍방합의하에 상담 보상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빨리 몇 개? 8개.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권리금 갑니다.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기간 몇 월? 3개월. 끝나기 몇 월 전부터? 3월 전부터 무슨 시까지? 종료 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방해한 경우는 끝난 날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무슨 배상? 손해배상. 전부 3.3이다 전부 다. 무슨 산? 3월 3년, 그지? 3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손해배상금도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손해배상금은 됐습니까?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했다 하면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끝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근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 틀린 거 해가 높은 거 나오면 OX, X. 그런 거 틀리면 두 자로 뭐라노? 그렇지. 잘 안 해. 바보 이러지, 그지? 그 다음 권리금이 적용되지 않는 것. 4개 꼭 기억해야지. 무슨 차? 전대.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기본. 무슨 차? 전대차. 그 다음 뭐,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개니까. 4개는 무조건 시험 쟁점. 4개, 5개. 5개는 한 개 다른 거 살짝. 4개는 다른 거 한 개 살짝. 무조건. 4개, 5개 무조건 랭킹 1위. 다시 권리금 적용되지 않는 것. 무슨 차? 전대차,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지?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좋다. 상가는 뭘 가게 된다? 아까 상가는 무슨 금? 권리금. 상가는 나올 수 있는 게 무슨 금? 권리금. 그 다음 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되겠습니까? 무슨 요구? 계약갱신 요구.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거 5개, 전대차에도 적용되는 거 몇 개? 4개. 그런 거 기억.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지?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주택하고 똑같은데, 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은 모든 지위를 뭐 한다? 승계. 그런 거 전부 다 똑같다. 주택이나 상가나. 근데, 상가에 없는 거 있다. 상가에 없는 거. 주택에서는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뭐 한다? 승계. 그거는 상가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기억. 차이점을 껴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갑니다. 실명법은 딱, 그거 기억해야 된다고, 실명법은. 실명법은, 뭐 해야 되노? 유형 몇 개? 3개. 실명법은 유형 몇 개? 3개. 실명법은, 여러분, 그죠? 실명법은, 유형 몇 개? 3개. 그 다음에 배제. 배제는 아예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무슨 내? 특내 3개. 요거 유형 3개, 배제 4개, 특내 3개.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명법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건지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남은 지금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공부하는 뭐? 방법. 그럼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풀어갖고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딱 문제를 봤을 때 내용 답을 푸는 게 아니고, 딱 만약에 실명법 문제다 할 때는 이건지, 요거 빨리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기본 유형이다. 6자. 명의, 신탁, 약정, 또는 뭐, 명의, 신탁, 계약. 나오거나, 그냥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근데 여기서 특례다. 6자. 뭐? 명의, 신탁, 약정,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나오면 뭐? 유효. 이렇게 하다. 뭐 다르단 말이지. 그럼 여기는 배제는 아예 명의, 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그거. 그게 중요하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서, 그죠? 유형에서는 기본형, 중간생략형, 계약형 중에서 어느 걸 가지고 잘 내노? 무슨 형? 중간생략형 아니면 무슨 형? 계약형이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자, 이제 우리끼리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지. 그지? 여러분, 중간생략형은 누구 집을? 병의 집을 누가? 갑이 매매계약 하면 매매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조건 매매계약 나오면 뭐하다? 유효. 뭐 아니면 103, 104, 107, 108 명의신탁, 약정 이런 말 아니면 그지? 매매계약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럼 뭐 해줘야지? 등기. 그지? 해야 되는데, 근데 갑한테 야 등기는 누구 앞으로, 우리 친구 을 앞으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등기했단 말이야. 등기는 유효, 무효. 그럼 요거는 무슨 자? 신탁자. 요건 무슨 자? 수탁자. 맞습니까? 그럼 요거 여기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이제 실력 보이는 거. 완전 기본 실력. 누가 소유자?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지. 지금 누가 매도인이고 여기서 누가 지금 팔고 있노? 빨리. 병이, 그치? 병이 팔고 있잖아요.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와. 그렇지. 무조건 누가 소유자냐 하면 등기를 가지고 한다. 병이 지금 소유자에서 누가 앞으로 등기했다? 을. 등기 유효 무효? 무효.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누가 소유자? 병. 그러면 누가 여전히 계약이 있어야 등기 청구하죠. 갑은 여전히 누구에게? 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누가 말소해서? 병이 말소해서 누구에게? 갑에게. 근데 병이 안 났으면 갑은 직접 안 되고 누구?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을에게. 누가 앞으로 말소해서? 병 앞으로 말소해서 뭐? 이전. 맞습니까? 예. 하고 요 갑과 병의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누가 소유자? 지금 누가 소유자? 병. 근데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거 그지? 요거 꼭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요. 요거 하고. 근데 요거 중간 생략형 나오든지 그 다음 뭘 가야 된다? 계약형. 계약형은 여러분 경매에 나오면 무조건 계약형이다. 무슨 매? 경매. 갑이 누구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그런 건 외워놔야 된다. 다시. 갑이 누구?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슨 형? 계약형. 그치? 그럼 무조건 누가 소유자? 을. 그치? 수탁자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수탁자. 자, 갑이 돈을 준다. 갑을 전주를 하잖아. 그치? 돈을 주는 사람. 갑이 을에게 됐습니까? 전주.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 집을? 병집을 좀 사라. 그치? 병이 매도인입니다. 되겠습니까? 매매계약은 무조건 매매계약은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한데 여기서 누가 병이 누구? 갑이 돈을 줘서 을이 산다는 걸 병이 뭐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모르고 있는 경우. 뭐라야? 선이라야. 뭐라야? 선이면은 등기 그대로 뭐하다? 유효. 등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면. 등기가 유효면 확정적으로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수탁자. 그럼 요거는 이제 신탁자고 이건 뭐 수탁자잖아. 그지? 그럼 요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기본 용인. 무효에서는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있다 없다? 없고. 지금은 현재는 오직 신탁자는 준 돈만 뭐 무효니까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무슨 청구?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금만? 매수 자금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거 이제 기억한다. 예? 포인트. 여러분 그죠? 저번 주 매매에서 담보 책임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무조건. 예?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책임이고? 담보 책임이지. 그럼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가장 키.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키. 빨리. 예? 빨리 대라. 아니 그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몇 개 있노? 5개 있잖아요. 뭐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이렇게 5개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키가 뭐가 키고? 그렇지. 매수인의 상태가 어떠느냐? 매수인의 상태가 뭐 악일지라도 있는 것 2개.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그거 했잖아요. 뭐하면 무조건 매수인이 어떠냐 그거 가지고 나온다.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무슨 타인의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매수인이 악이면 아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건 무슨 부족? 수량 부족, 용익적. 그러면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매수인이 몰랐다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매수인이 알고 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근데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손해배상이 있는 건 무슨 건 실행?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가 되어서 소유권 무슨 실? 상실. 담보적 제한. 그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에서 딱 키는 뭐다? 빨리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그거 키. 느낌 왔습니까? 와야 된다 이게. 그럼 여기서는 권리에 대한 실명법에서 유형세계에서 중간생략형 아니면 계약형인데 계약형에서는 딱 포인트가 뭐가 포인트냐면은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이게. 매도인이 만약에 뭐면 악이면은 이 등기 무효. 무효면은 누가 여전히 누가 매도인이. 그 다음에 또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을 때는 경매에서는 무슨 매에서는 경매. 그러면 갑이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 매도인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는 뭐를 못 갚아가지고 돈을 못 갚아 집 날라가잖아. 누가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런 경우는 이 채무자가 알았다 몰랐다 관계 없이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수탁자. 그치 뭐 그거지 뭐. 그거 그 유형을 기억해야 돼. 그거 키. 그러면 이제 딱 만약에 딱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게 유형이다. 6자 무효. 그 다음에 무슨 형이다? 계약형이다 할 때는 빨리 그 매도인이 뭐냐? 선이냐? 악이냐? 그렇지? 그럼 경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아무 관계 없고 무조건 누가 소유권 난다? 명인이 취득하지.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명인은 누굽니까? 을. 그렇지? 그렇게 딱 하는 거지. 그런 걸 자꾸만 해가지고 기억해야지. 그냥 문제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기억해야지. 그래야 내가 확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대.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특례에서 잘 내는 거는 특례에서 잘 내는 거 어느 거? 특례에서 여러분 갑이 됐으면 갑이 을에게 됐으면 특례는 갑이 을에게 갑종중 재산을 종중 회장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 6자 명의신탁 약정 유효 무효 유효니까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그지? 완전히 누가 소유자? 을. 그지? 수탁자. 근데 을은 완전한 소유자, 불완전한 소유자. 불완전. 그러면 타주점유. 절대로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아까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라는 단어 못 쓴다 했잖아요. 요 특례에서는 약정은 뭐하니까 유효니까 신탁자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말소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근데 제3자에 처분해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럼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 을. 그치? 그럼 제3자 치면 을은 직접 물권적 청권 되지만 갑은 직접 안 되고 을을 뭐하여? 대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로 무슨 시효할 수 없고 취득시효할 수 없고 그 다음 또 명의신탁 나오면은 무슨 건 없다 했다? 유치권 없다 했다 이게. 명의신탁에서는 무조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 몇 개 한번 해보자. 그지?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되는데 또 안 하면 선생님 책 다 안 뗐어요 이러기 때문에 선생은 그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냐면 상가하고 한 몇 개만 보자. 상가. 상가. 그지? 상가 뭐 볼 것도 없다. 여러분이 한번 보면 되는데. 여러분, 그 337페이지 한 보면, 337페이지 한 보면 상가, 그지? 자, 옳은 것인데, 옳은 것이니까 다 본다고 27회 때 나왔던데, 됐습니까? 1번 틀렸다. 1번 왜 틀렸노? 대항력은 인도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되지 확정일자 필요 없다. 확정일자는 경매시에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항상 글자 한 개 쭉 그냥 묶어서 하면 안 된다. 무슨 역? 대항력은 무슨 자 등록만 있으면 된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는 무슨 변제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선 변제. 그 다음에 2번 정답 맞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 건물은 이 상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 정하지 않았다. 몇 년으로 봅니까? 1년. 그죠? 몇 기 연체해야 유입반입니까? 3기. 그 다음에 만약에 권리금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했다. 손해배상하는데 언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한 날로부터?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틀린 거 빨리빨리 봅니다.
2번 틀린 거 5번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금은 주택이나 상가는 그 똑같다. 1년마다 올릴 수 있는 거 똑같이 몇 퍼센트? 5%. 그 다음에 또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 여러 명이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건물 가격 몇 분의 1? 2분의 1 하는 거지. 옛날에는 상가는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의 1? 2분의 1. 그래서 2분의 5번. 자, 3번 갑니다. 상가 갑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거. 거절하려면 몇 기 연체해야 됩니까? 3기. 그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기 연체했을 때 윗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이렇게 됩니다. 뭐 하에? 합의하에. 근데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제공했다. 근데 아직 그럼 다투고 있다는 말은 뭐가 없다? 합의가 없다. 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합의하에 상당한 보상. 그 다음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무슨 반? 윗반. 이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리얼도 잘 내는데 여러분 그냥 과실하면 경과실입니다. 중과실은 반드시 뭐? 중과실, 중대한 과실, 그런 말 반드시 중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중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뭐 무슨 과실?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뭐 무슨 축? 재건축.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럼 요거는 요 안에 이제 원래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다시 금방 뭐랬노?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 철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부 또는 뭐 대부분 철거하기 위해서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인데 세 가지. 세 가지인데 그거는 처음에 계약할 때 미리 고지한 경우와 다시 뭐 계약 체결 시에 미리 뭐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와 두 번째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하는 경우 세 가지.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고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그지? 계약 당시에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와 두 번째 무슨 사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뭐에 따라? 법령에 따라 재건축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대부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런 거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4번 아까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 아까 상속인이 없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하는 거는 어디에만 적용한다 빨리? 주택. 거기에 4번에 몇 번? 3번. 4번에 3번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빨리? 주택. 넘어갑니다. 줄 예쁘게 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체크하고 넘어온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상가와 다른 거 전부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쭉 본다. 그래서 이게 막 문제집 공부 막 보는 게 안에 책 보는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지. 아까 쭉쭉쭉 5번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한다. OX, X. 그래. 아까 얼마 이하라야? 6억 천 이하. 뭐를 포함해서? 월세를 포함해서. 원래 초과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지? 그 다음 그냥 딱 보면 눈에 보인다. 6번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틀린 것 몇 기? 3기 했는데 몇 기? 2기. 7번 1년마다 올릴 수 있는데 몇 퍼센트? 5%. 요거는 합의가 안 됐을 때 5%다. 합의가 됐을 때는 5%. 이건 제한받지 않고 무슨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번 옳은 것인데 8번에 옳은 것 다 보는데 여러분 요거는 만료 후 상당기간 내에 하면 요거는 어디 민법에서 하는 것이지 주택상가에서는 요거 만료 후 상당기간 아니지. 요거는 기간 만료 몇 월 전? 1월 전 해야지. 몇 월 전? 1월 전이다. 요거 기간 만료 후 상당기간 넘으면 이건 뭐 어디
민법 오리지널 임대차에서 하는 것이지 주택과 상가에서는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이런 말 안 쓰지. 주택과 상가는 기간 만료 몇 월 전, 1월 전. 그렇지. 연속해서 3기가 아니고 몇 기? 3기에 연속해서가 아니고 뭐 3기에 해당하는 분. 그렇지. 연속해서. 그래서 그 2번은 틀린 게 연속해서 그게 틀렸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3번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의를 얻어가 정상적으로 전대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는 전차인은 직접 안 되고 임차인을 뭐하여 대회해서.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뭐 때문에 틀렸노? 직접. 그 다음에 갱신하는 경우도 차임과 보증금은 정감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는데 아까 역시 대통령령 제한 몇 퍼센트? 5% 제한 받는다. 그 다음 9번 갑니다.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서 할 때. 저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 따라오니까 막 정신이 없지만 집에서 할 때 이렇게 쭉쭉쭉 빨리 나간다. 무슨 쭉? 쭉쭉쭉 빨리 해가지고 아까 몇 번? 3번. 그치. 막 해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 했는데 선생님 한 20페이지 봤어요. 막 미치는 거지. 선생 같으면은. 문제집을 20페이지. 책은 20페이지는 이해하죠. 문제집은 1시간 하면 쭉쭉쭉 나간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저 권리금 방해해가지고 손해배상 기간은 몇 년?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몇 년? 3년. 쉽지? 기출 문제 그지? 그 다음 10번 틀린 것 3번 갑니다. 아까 뭐 대형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권리금 적용하지 않는 거 4개. 무슨 차? 전대차. 그 다음 뭐 유통산업발전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4개 꼭 기억한다. 법.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사례로 가는데, 그지? 심화 사례로 가는데, 여러분 딱 들으면 안다.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잖아.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대표적인 거 가장 오리지널은 어떤 게 있노? 전세권. 전세권자는 만약에 뭐 경매하려면은 뭐 하려면 경매를 비워주고 말소 등에 필요한 서류의 뭐 제공, 그걸 뭐 반대 업무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무슨다 한다죠. 전세권은 무슨다 한다. 그러나 주택과 상가는 목적물을 보증금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만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지? 전세권은 무슨다 한다. 주택 상가는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1번 심화 사례도 보면은 됐습니까? 상가 임차인입니다. 무슨 가 임차인? 삼가 임차인.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 갑은 명도 업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가 아니고 뭐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뭐 하고 있으면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1번에 3번.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선생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하면은 내가 아는 거야, 들은 거야 이런 건데 그게 눈에 제가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딱 봐가지고 이게 눈에 자꾸만 띄어야 된단 말이지. 자꾸만 많이 봐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저 있고 1번에 4번인데 그거 대항요건 언제? 대항요건은 대항요건은 어떤 게 대항요건이고?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신고, 다시 무슨 자 등록? 사업자 등록, 주민등록 신고는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게 무슨 요건이다? 대항요건. 대항요건은 인도 사업자 등록, 인도 주민등록 신고 똑같다. 주택은 주민등록 신고, 상가는 언제까지? 빨리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 신고나 사업자 등록은 먹고
시등 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존속 요건. 언제까지 존속? 빨리.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근데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를 어떻게 바꾸냐? 틀리게 경매 신청 등기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바꾼단 말이지. 뭐가 나올 건지 예상도 해야지. 상대방이 축구를 어디로 찰 건지 예상도 해야지. 그냥 한 개만 외우면 딱 나왔을 때 갑자기 당황한다. 무슨 요구 종기 시까지? 배당. 근데 경매 신청 등기 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OX? X. 그지? 그렇게 나온다는 게.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주택도 비슷하면 주택 여러분이 뭐 주택 많이 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실명법으로 한번 넘어가서 실명법 먼저 한번 보자. 무슨 법? 실명법 한번 보자. 실명법. 실명법 376페이지. 아니 실명법이 아니 실명법 맞지? 376페이지. 체크하는 거다.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지? 자 1번 갑니다. 1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 그죠? 1, 2, 3, 4는 뭐고? 1, 2, 3은 뭐고? 1, 2, 3은 뭐고? 배제. 1, 2, 3은 무슨 제? 배제. 4번은 무슨 내? 특내. 5번은 어떻게? 실명법 적용한다. 실명법 명의신탁 규제 대상이다. 네. 다시 1번, 2번, 3번은 뭐 배제, 실명법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규제 대상이 아니고 4번은 무슨 내? 특내. 5번은 적용된다. 실명법 규제 대상. 그 다음 여러분 그죠? 만약에 다시 그럼 이거는 이제 3자 요거는 계약형인데 오리지널은 여러분 갑집을 누가 앞으로 앞으로 명의신탁 해놨잖아요. 그럼 이 약정 유효 무효 약정 뭐 무효. 그럼 이 등기도 무효 하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 신탁자지. 그지? 무슨 자? 신탁자인데 수탁자인데 찾아옵니까? 못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못 찾아오는 경우는 103조만 못 찾아온다. 103조만 무슨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못 찾아오고 무조건 무효면 찾아오는데 이제 나중에 뭐 과징금 벌가금 물고 심지어는 별까지 붙고 이런다 이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그럼 만약에 오리지널에서는 무조건 신탁자가 찾아온다. 근데 이미 제3자이 처분해버렸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 처분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판돈 돌려받고 부당이득과 함께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이론상 민법상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그 2번 가는데 판례 태도가 틀린 거. 3번 가는데 주어 무슨 자는? 신탁자는 하고 신탁자는 명의신탁자는 불법 점유자 내지 불법 등기 명의자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요거 요것도 이게 뭐, 지금 이 지문이 조금 이게 만약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된다. 무슨 신탁에서?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이게 지금 앞에 뭐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무슨 신탁? 유효한 명. 그러면 여러분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요거네. 여러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아니라 명의신탁 중에서 유효한 것도 있고 무효한 것.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소유자냐면은 일단 누가 소유자? 수탁자 소유자다. 그럼 제3자가 했을 때는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해요? 대위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앞에 한 개 해놓습니다. 뭐?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한다.
무슨 신탁? 유효한 명의신탁.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그치? 이거는 무슨 신탁일 때 그렇다?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그렇다.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럼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은 맞다. 맞는 거, 그죠? 그 다음 3번 가는데, 옳은 것인데, 여러분, 이거, 그럼, 명의신탁은 뭐를 금지하고 실명법은 뭘 금지하고 있노?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죠. 무조건 갑금은 갑 이름으로 해야지. 갑건데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은 어디에 쓰냐면은, 등기 등록으로 하는 모든 물건. 꼭 소유권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등기 등록하는 뭐? 모든 부동산 물건. 그럼 본등기뿐만 아니라 뭐 가등기도 적용한다. 꼭 기억한다.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소유권에만 실명법적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하면 OX? X.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갑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을의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한다.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분의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동법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적용된다. 여러분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 하면 무슨 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도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심지어는 뭐도 포함한다. 빨리 가등기도 포함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가등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법 꼭 기억한다. 꼭 기억한다. 1번은 시험 문제 나온다. 부동산 소유권에만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하면 OX? X. 모든 부동산 물건 본등기뿐만 아니라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그 다음에 2번은 담보목적의 명의신탁. 담보목적의 명의신탁은 뭐? 배제. 무슨 제? 배제. 아예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 양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양자 이건 무슨 진할? 오리지널. 그치?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있다 없다? 없다. 핵심 단어 찾아라. 해지. 왜? 무효니까 뭐라는 단어? 해지 없다. 그렇게 간다. 뭐 없다? 해지 없다. 와 무효니까 무효에서는 뭐라는 단어 올 수 없다? 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3자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 여기서 그럼 원래는 누가 소유자? 여기 누가? 병 3자 중간생략형 병은 을을 뭐하여 병은 을의 등기를 뭐해서 말소해서 이전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위형. 근데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근데 을이 스스로 이전해 줬다. 이게 을이 스스로 뭐 이전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등기 그대로 마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지? 그래서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 이전 등기해주면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제3자에 갔다 무조건 제3자는 뭐? 유효. 실명법에서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 다음 1번 갑니다.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를 등기한 경우 자 요거 누구를 병거를 누가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후. 자, 요거는, 요거. 병,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된다. 병거를 누가? 을이 매수한 후, 누구 이름으로? 갑. 됐습니까?
을이 병으로부터 매수한 후 자식 명의 아니지 그죠? 요거 자 한번 보자 그죠?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뭐한 후 매수한 후 자기 명의로 뭐한 경우 등기. 자 어쨌든 누구 거를 샀다? 병 거를 누가 샀다? 누가 어쨌든 을 이름으로 뭐 했다? 등기. 그지? 누구 이름으로 등기했다? 을. 그래서 여러분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것도 될 수 있다. 요 지금 어느 건지는 알 수 없다. 지문에 그거 27회 때 나왔는데 그게 지금 누구 거를 병 거를 누가 지금 샀습니까? 을 이름으로 등기했거든.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갑과 을. 그럼 요거일 수도 있고 지금 그게 중간생략형이냐 계약형이냐 하는 것은 지문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 잘 봐라 이거. 지금 누구 거를 병 거를 누가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요거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매수한 후 등기한 후 실명법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유형은 이게 뭐 지금 중간생략형인지 계약형인지 알 수는 없다. 둘 다 될 수 있다. 설명에 따라서 얼마든지 문제. 그래서 어쨌든 갑이 됐습니까? 갑이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하면은 됐습니까?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어쨌든 이것도 실명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무슨 신탁 명의신탁 약정에도 이것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다음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을 위한 무슨 등기 가등기 한 경우 이것도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은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무슨 신탁을 금지한다?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여러분 다시 문제 1번 이거 꼭 기억한다. 1번 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하다. 문제가 누가 갑과 을이 무슨 신탁하고 명의신탁하고 누구 이름으로 을 이름으로 등기했다 하면은 요건 무슨 생략일 수도 있고 중간생략일 수도 있고 뭐 계약형일 수도 있다.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서는 무슨 신탁 약정이 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하는 거. 그거 그 문제를 가지고 꼭 기억한다. 문제 요거 한 개 하고 여러분 오늘 한 거 있죠. 아까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무슨 금 주고 보증금 주고 나중에 뭐가 들어갔다? 비용. 뭐가 들어갔다? 비용 들어갔다. 나중에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에게는 보증금이든 비용이든 누구한테 무조건 달라야 되고 임대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비용 달라 할 수 없고 단지 비용을 가지고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 주세요 할 수는 없고 비용 못 받았기 때문에 물건 줄 수 없다. 뭐 반할 무슨 절? 거절. 보증금에 대한 동시행은 누구한테만 주장? 임대인. 그런 거 자꾸 기억한다. 그런 거. 아까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중요한 거는 석자 누구? 매수인. 그런 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아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지? 그럼 아까 그 예가 있었잖아요. 뭐 쓰면서 원상 회복하고 아까 문제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고 부속물 매수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뭐 약정 해도 그러면 원상 회복 때문에 비용은 달라 할 수는 없지만 뭐 부속물 매수는 나중에 무슨 반 하지 않았다, 윗반 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세요 할 수 있고 근데 무슨 반 한 경우는 윗반 땅이지 문제를 그렇게 내거든. 가물병으로 윗반 했다 그러면 비용도 달라 할 수도 없고 사세요도 할 수 없다. 그치? 그런 거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이제 문제단 말이지. 자꾸 생각하면 정리가 될 수가 있다. 이게 문제만 막 푼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 유형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비슷한 게 나오거든. 자,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죠. 3번으로 가는데 갑은 을 앞으로 등기된 그 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병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였다. 이거 뭐고 빨리 유형을 빨리 만들어라. 중간생략형이지. 누구 거를 얼 거를 누가 사고 얼 거를 누가 갑이 사고 누구 명의로 병 요거 딱 생각한다. 누가 사고 갑이 사고 누가 앞으로 병.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 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병이 그럼 어쨌든 요거 무슨 자 신탁자 수탁자 그러면 어른 말수에서 갑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이 처분하거나 꼭 처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기는 무슨 건 설정해 줬다? 저당권.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저당권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옳지 않는 것. 정의 병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병으로부터 유의부동산 저당권 설정에 격려받았다 하더라도 정은 선악불문하고 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한다? 취득한다. 네. 그 다음에 2번 갑은 됐습니까? 갑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격려받기 위하여 을을 뭐하여 갑은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만수해서 찾아와야 한다. 그죠? 그 다음 갑은 을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자, 요 3번 요거 갑은 무슨 이득 없다? 왜? 유효니까 매매 뭐하니까 유효니까 어쨌든 돈 달라 못한다. 돈 달라 못한단 말이지. 매매가 뭐니까 유효니까 어쨌든 등기만 가져와야지. 뭐만 가져와야지? 등기. 준 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와. 매매가 뭐하니까 유효니까 요거. 갑은 을에게 지금은 매매 대금 부당이득 있다 달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 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매매가 뭐하니까 유효. 준 돈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뭐만 찾아와야지 빨리. 갑은 뭐만 찾아와야지? 등기. 그치? 그 다음 요거 잘 냅니다. 4번 갑과 병이 나중에 뭐고? 부부고. 갑과 병이 뭐고? 부부고 무슨 목적이 없으면 탈법 목적이 없으면 누구? 병. 그 다음 또 만약에 갑과 병이 됐습니까? 나중에 뭐 했다? 혼인했다. 혼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치? 그런가? 그 다음에 병 앞으로 일단 무슨 등기? 가등기 한 다음 그 가등기에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경우도 병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다른 사람 명의로 가등기도 무슨 법 적용한다? 실명법. 그치?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요건 3번은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그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죠? 있고 5번 한 봅니다. 5번 한 봅니다. 5번 한 보는데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뭐하고 매수하려고 마음 먹고 세금 관계 등을 이유로 인척인 병 이름을 빌려 병 앞으로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기로 병과 뭐한 뒤? 합의한 뒤 을은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을과 위부동산을 매수한 계약을 체결 병명의로 이전 등기 마쳤다. 빨리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여기도 그지? 무슨 생략형? 중간. 다시 자 그림이다. 누구를 을 거를 누가 사고 갑이 하고 등기는 누구? 병. 맞습니까? 예. 그럼 자 4번 갑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계약은?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 다음 6번으로 갑니다. 전부 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지금 5번 6번처럼 요렇게 갑을병 요건 전부 다 요 실명법은 요렇게 나온다. 그냥 지문으로 잘 안 내고 전부 다 갑을병 이렇게 나온다. 실명법은. 자 6번 갑니다.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뭐 먹고 세금관계 등을 우려하여 인척인 병 이름을 빌리고 병과 합의한 뒤 병에게 명예의 대금을 주어. 자 병에게 주어 병이 을의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병 명의로 무슨 등기 맞았다? 이전 등기 맞췄다. 자 요거는 그럼 무슨 형이다 지금? 계약형이다.
무슨형? 계약형. 그지? 누구를? 을거를 누가 사고? 이 지저분하다. 그지? 누가? 병이. 누가 돈을 주고? 갑이. 그지? 누가 돈을 주고? 갑이. 그지? 갑이 누가에게 돈을 줘가지고 병에게 돈을 줘가지고 누구를 샀다? 을걸. 그럼 여기서는 핵심은 뭐가 핵심이랬노? 아까 요 매도인이 뭐면은 선이면은 완전히 누가 소유자? 병. 그치? 누가 소유자? 병. 그치? 그러면 갑병의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그치? 그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거기 어디에다 줄 쳐야 되겠노? 넷째 줄 빨리 요거 매도인 찾아. 이 계약형이라고 판단되면 요거 선이냐 악이냐 그것부터 빨리 찾는다 했잖아요.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을은 갑과 병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뭐 알지 못했다. 그러면 선이다 하면 이제 바로 다 끝나뿐데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지. 누가 소유자? 병. 그걸 빨리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게 안 되고 안에 지문 읽어갖고는 안 된다. 만약에 실명법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유형을 빨리 판단한다. 하는데 계약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매도인이 뭐냐? 선이냐 악이냐. 담보 책임 나오면 매수인이 선이냐 악이냐. 그거 가지고 빨리 키. 그러면 이제 다 끝났거든. 갑과 을과 병의 매매 계약 자체는 뭐하고? 유효. 병의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아니다는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갑과 병. 요 갑병. 약정 나오면 뭐? 무효. 그럼 틀린 거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나온다. 요 갑과 병의 명신탁 약정은 무조건 뭐? 무효지. 간단하게. 근데 만약 읽었다, 끝나는 거지 뭐. 읽으면 일단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3번 지문도 조금 이상한데, 원래는 그러면 요 갑은 요 병에게 오직 뭐만 준 돈만, 그거는 뭐 실명법 시행 이후, 다시 뭐 실명법 시행 이후는 뭐 준 돈만. 근데 부동산 자체를 이전받는 경우는 뭐 실명법 시행 전. 그래서 갑이 병에게 부당이득 받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거는 가로에서 무슨 법? 실명법 시행 전. 실명법 시행 전에는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찾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슨 직? 오직 준 돈만. 무슨 돈만? 준 돈만. 그 4번이 지금 현재,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딱 여기서 실명법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간단하다. 중간생략형, 계약형, 그 다음 뭐 특례. 특례는 지금 이제 7번 종중. 7번은 무슨 중? 종중. 그지? 갑 종중 소유임자의 현재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 을이 등기되어 있다. 근데 타당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제한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하면은, 하지 않았다. 그럼 일단 누가 소유자? 을. 누가 소유자? 을. 그치? 그러면 1번, 갑과 을의 명의신탁 관계는 그대로 마다 유효. 수탁자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야를 제3자에 매각해도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여러분 실명법에서는 뭐 유효든 무효든 제3자에 갔다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치? 을이 임야를 10년 이상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무슨 점유이기 때문에? 파주 점유. 무슨 점유? 타주 점유. 법률상 소유자지만 이건 특이한 소유자다. 타주 점유. 완전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3자가 침해했을 때 갑은 직접 안 되고 항상 을을 뭐하여? 대위해서.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자꾸만. 그러면 이렇게 아까 특례에서는 항상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수탁자는 직접 되지만 신탁자는 직접 안 되고 수탁자를 뭐하여? 대위해서. 그치? 되겠습니까? 예. 요게 7번.
그 다음에 8번 한 개 더 보고 시겠습니다. 자, 갑은 친구 얼과 명의신 땅, 그 후 갑은 병소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고, 빨리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넘어갑니다. 그거 알면 끝난다.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 그래서 이 문제 봤을 때 이게 어느 건지. 자, 7번은 9번 무슨 번? 9번은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잖아요. 구분 소유적 공유는 자기들끼리는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근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뭐로 본다? 공유.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근데 또 요건 같이 나온다. 갑과 을인데 이제 분할이, 별도잖아. 그지? 그럼 갑의 특정분의 갑이 신축. 다시, 갑의 특정분의 갑이 신축.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그래서 지분 이전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자, 다시,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또? 별도. 제3자의 관계에서는 지분 어디에 미친다? 전체. 갑의 특정과 관계없는 부분을 제3자가 침해하더라도 무슨 부 돌려달라? 전부.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럼 자기의 특정부의 갑이 신축 동일한 거로 본다? 다른 거로 본다? 동일. 그래서 지분 이전하면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자, 갑니다. 틀린 것 9번 갑니다. 9번 틀린 것 1번 맞고, 그죠? 2번 갑의 특정 부분을 을이 방해한다. 갑의 특정 부분에 대해 을이 방해하면 갑은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 3번 을의 특정 부분에 병이 제3자가 누가? 제3. 그럼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배제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있고 못 돌려주면은 무슨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 다음 5번은 갑이 자신의 특정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 그럼 자기의 특정 부분에 자기가 신축하면 무슨 지상권 될 수 있다? 법정 지상권. 되고 있습니까? 예. 특히 5번 짱 중요. 법정 지상권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 기억.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죠? 안 나와. 13번 한번 13번. 여러분 13번 요거는 뭐고? 갑이. 여러분 날짜 신경 쓸 필요 없다. 날짜 막 나오자 밑에 빨리 기억니은 디귿 봐야지. 기억니은 디귿에 날짜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지. 그럼 날짜 신경 쓸 필요 없다. 맞게 날짜가 나오면 빨리 지문에 날짜가 있는지 보면, 날짜가 없으면 그건 항상 뭐 하려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출제자는 무슨 권?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 백화점 같은 데도 마찬가지 하잖아요. 항상 지나가는 사람인데 물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할 때 잘 조심해야 된다. 물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할 때 딱 보는 순간에 다른 한 명이 뒤에 무슨 짝? 많이 보잖아요. 뭐 카시트한테 뭐 가방이 들어있거나 하는데 딱 물건 지을 때 어떻게 무슨 짝? 살짝 가지고 한 명은 도망가잖아요.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많잖아요. 중국에 특히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한 사람은 떨어져서야 하면 막 죽고 있는 사이에 어디에 뒤에 있는 거기에 뭐 가방에 있는 거 무슨 짝 한 명은 살짝 이미 들고 저기 가가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이 사람도 없고 두 명 다 없잖아요. 그게 소매치기 사니까 항상 그 사람의 뭐를 환심을 돌리거든. 그러니까 날짜 나왔을 때는 빨리 밑에 뭐를 보고 지문 보고 지문에 뭐가 없네. 날짜가 없네. 날짜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갑니다. 갑은 경매 절차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병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약정했다. 되겠습니까? 예.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는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 대금을 무슨 납? 완납했다. 그럼 자, 어쨌든 이건 무슨 형이네? 계약형이에요. 갑은 돈은 누가 주고?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누구 거를? 을 거를.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이미 이제 그게 된 상태에서 문제 풀면 쉬운데
이게 지금 병이 소유자다. 아, 계약형이다. 병이 소유자다 하는 거 알면 이미 문제 끝난 거고, 그거 안 된 상태에서 이거 문제 풀면은 뭐다? 문제는 문제대로 틀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끌고, 다른 것도 못하고, 시험에 이제 가까이 힘들어간다. 빨리, 그래서 항상 문제를 가지고 먼저 보기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특히 실명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유형. 무슨 형? 유형.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누가 소유자? 빨리. 병. 자, 갑니다. 옳은 것. 갑과 병. 자, 그럼 요 갑과 병. 요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갑과 병은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오. 갑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그럼 여러분, 일반적인 데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일반적인 데서는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경매에서는 이 사람이 알았던 몰랐던 관계 없이 무조건 누가 소유자? 수탁자다. 병이. 그래서 요 병의 명의신탁을 을이 알았다. 됐습니까? 채무자인 을이 알았다도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뭐한다? 취득한다. 무슨 매에서는 그렇다? 경매. 위에 본문에 경매잖아요. 경매. 근데 이 경매가 아닌 경우는 누가 병이 알면은 됐습니까? 병이 하면은 누가 을이 하면은 병이 을이 알면은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지? 지금 여기서는 그지? 근데 어쨌든 여기는 무슨 매니까? 경매니까. 그지? 경매니까 이거는 을이 알았던 몰랐던 관계 없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 다음에 갑은 병에 대해서 오직 준 돈만. 무슨 돈만? 준 돈만. 그래서 맞는 것은 어느 거? 기업과 디귿.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실명법 중요하다. 실명법 2개 나오거든. 실명법 딱 나오면은 뭐 가지고 낸다? 빨리 대라. 중간생략형, 계약형, 그 다음 무슨 제? 특례. 주로 내는 게, 주로 일반적으로 내는 거 빨리. 중간생략형, 계약형, 무슨 내? 특례. 특례는 종중하려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중? 종중. 그지?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형은, 여러분 기본형에서는 아까 누가 소유자? 빨리. 신탁자. 그지? 신탁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지? 근데 이미 제3자에 갔다. 그 다음에 또 실명법에서는 무조건 제3자에게 유효든 무효든 넘어갔다.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실명법에서는 자, 기본형이다. 유형이다. 유형이다. 6자.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무효. 특례 명의신탁 약정 그대로 유효. 근데 유형이든 특례든 누구한테 갔다? 제3자에 갔다. 제3자는 무조건 유효.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오케이. 그것만 잘 기억해도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약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매도인. 매도인이 뭐냐면 선이면은 누가 소유자? 수탁자. 근데 경매에서는 선이 악이 가리지 않고 누구? 수탁자. 그러니까 갑이 을의 이름으로 낙찰받았다. 무조건 무슨 형? 계약형. 되겠습니까? 그 다음 중간생략형은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다시 계약한 사람과 등기된 사람이 다르다. 무슨 생략형? 중간생략형. 갑이 돈을 주고 을의 이름으로 낙찰. 갑이 돈을 주고 을이 매수하면 무슨 형? 계약형. 그 유형을 기억한다. 유형을. 내용은 여러분이 그냥 따듬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유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